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추리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또 보드게임 중에서도 추리형 보드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수학의 흥미를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셜록 홈즈 시리즈 정말 많이 봤었잖아요. 이렇게 추리의 즐거움이 수학의 흥미를 높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그만하고 이제 숙제해야지. 힘들어. 하기 싫어. 이리 씨는 추리소설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뭐 소설도 좋아했지만 네. 그 예전에 보면 그 수수께끼처럼 이 추리 퀴즈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재밌었습니다.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도둑이 몸무게가 80kg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금 20kg짜리를 3개를 훔쳐서 나가야 되는데 다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네. 그 센서가 100kg가 넘으면 울리는 센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도둑은 이 금 3개를 다 갖고 나갈 수 있을까? 한 번에 나가야 돼요? 여러 번 한 왔다 번에 갔다 나가야 해야 돼요. 돼. 한 아, 번밖에 번에? 기회가 없어요. 오. 그 정답은 뭐였냐면은 네. 좀 황당하실 거예요. 저글링을 하면서 나갔었어요. 금 3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좀 어이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런 추리 퀴즈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말 되네. 예. 아니, 근데 말이 되네요. 말이죠. 네. 그래서 힌트를 얻었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네. 이 탐정. 사리 탐정. 탐정. 네. 아유, 이제 눈이 작아서 눈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눈치가 여전히 없어요. 눈치가 역시 여전히 눈만큼 없어요. 너무 앞서 나갔고요. 탐정은 아니고 예. 힌트를 드리자면 과학수사? 과학수사. 저 과학수사? 과학수사 네. 진짜 좋아하는데. 과학수사 네네. 진짜 좋아하는데. 드라마. 네,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겠어요. 네, 뭐 어떤 건지 대충 예상이 좀 되세요? 좀 과학수사면 DNA 분석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가 사실 DNA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다학은 그럴 수 없거든요. 수다학은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더 그 안에서 더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직업, 혈흔 분석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핏방울 갖고 놀던 아이들이 무슨 핏방울 이거 어이구, 검색하는 거. 그렇죠. 이거 좀 겁을 내지 않을까 좀 살짝 걱정이 근데 되네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혈흔이라는 거는 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가 묻어있는 흔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DNA, 뭐 피 한 방울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아까는 좀 다르겠네요. 어떤 형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근데 혈흔이 어떤 뭐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피가 가해자 건지, 뭐 피해자 건지, 예, 이렇게 여러 상황을 알아내려면 뭐 추리도 필요하겠고 종합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 수학이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네요. 네. 야, 오늘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그쵸. 네, 제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프로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파인드 매스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말로만 들었던 국가수해를 직접 가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사람을 해치는 범죄, 정당방위라는 변명,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 과연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진실일까요? 과학과 수학에 입각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파인드매스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말 없는 목격자, 죽은 자의 마지막 증언이라고 불리는 혈흔. 혈흔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바로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라고도 불리는 혈흔 분석가입니다. 혈흔 형태 분석이란 범죄 현장에 있는 혈흔의 모양, 크기, 분포 등을 분석을 해서 행위를 재구성을 하는 이제 현장 재구성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혈흔은 대표적으로 튀기거나 날아온 혈흔, 즉 비산 혈흔과 비비산 혈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비산 혈흔이 묻어 있는 증거물은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용의자의 이제 의복인데요. 이 용의자가 만약에 이제 실제로 가격을 했다면 또 가격 도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행위에 의해서 이제 혈흔이 이제 비산되었다면 그 가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복에 있는 혈흔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이제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혈흔의 모양을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방울의 혈흔도 그냥 넘기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혈흔은 떨어진 위치나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데요. 모조 혈액과 각도기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90도에 가까워질수록 긴 타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혈흔의 모양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디서 혈흔이 날아왔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산된 혈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어떤 각도로 이렇게 충돌이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삼각함수와 기하학적 분석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타원 형태의 혈흔 같은 경우에는 이 단축과 장축의 길이를 재게 되면은 충돌 각도를 이제 사인의 함수로 이제 사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충돌 각도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의복 혈흔이라든가 의복 혈흔의 의복의 비산 혈흔 등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면 사건에 따라서는 그 누가 범인인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복에 묻은 혈흔 분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용의자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혈흔의 형태를 분석할 때는 먼저 여러 가설을 정한 후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에 딱 맞는 혈흔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증언과 동선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건 현장에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혈흔을 하나씩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개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혈흔 분석가가 혈흔의 좌표와 형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3차원 공간에 혈흔의 위치와 방향, 각도까지 모두 계산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혈흔 형태 분석의 발전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건도 180도 뒤집는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태원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혈흔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할까요? 혈흔 형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혈흔 형태 분석의 중요한 비산 혈흔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적인 이제 삼각함수라든가 기하학적인 그런 이제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개의 혈흔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수학적인 이제 논리력, 이제 추리력,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제 그 혈흔을 시간적으로 엮는 현장 재구성 능력, 즉 수학적 추리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추리력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도 하고 잘못된 증언을 바로잡기도 하는 수학의 힘.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혈흔 분석 속에 숨겨진 다양한 수학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수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우리 삶의 어느 곳에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진짜 옷에 묻어있는 피 한 방울을 가지고 범인도 알아낼 수 있고 범죄의 방법 그리고 또 사건 당시 상황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피하면은 그나마 혈액형 테스트 있잖아요. 아, 네. 뭐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욱한다, AB형은 4차원이다, O형은 성격이 좋다.
제가 O형이니까 아. O형은 좋게 보자면 제주해야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덕분에 저도 O형인데 참 잘 됐네요. 성격 좋은 다행이네요. 걸로.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쉽고 자세한 설명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확히는 이 혈흔 형태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난 피자국이냐, 아니면 이게 총격이냐, 네. 아니면 둔기에 의한 것이냐, 아. 아니면 자상, 칼에 의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 혈액이 튀인 상태를 보고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많습니다. 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답을 구해내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것도 역시 사건 현장에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이런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시고 이 사건의 범인을 특정 짓고 답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들, 뭐 수학적 지식, 물리적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덧붙일까 하는데요. 네. 그 마네킹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흔들을 조사하다 보니 저쪽 이 오른쪽 보는 뒤편? 바에 오른쪽의 네. 어깨 부분에 비산혈흔, 즉 튀어져 나간 날아온 혈액이 날아와서 이런 타원 형태의 모양을 가진 비산혈흔이 보여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산혈흔이 어떻게 튀었는가.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거죠. 충격 비산혈흔일 수 있다. 호기 혈흔일 수 있다. 정지 이탈 혈흔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능성을 좁혀 나간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충격 비산혈흔, 즉 물리적 타격에 의해서 혹은 자상, 그 칼에 의해서 이 비산 혈액이 흩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혈흔일 수도 있고 호기 혈흔, 뿜어져 나온 혈흔일 수도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정지 이탈 혈흔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칼이 졌다라고 한다면 해를 입히고 이렇게 딱 멈추었을 때 이 칼에 묻은 피가 여기에 튄 거죠. 튀었다. 예, 아, 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현장을 보면서 가설들을 세운 것을 하나하나 맞지 않는 것들은 지워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정지 이탈 혈흔일 것이다. 잠정 결론 내리고 범인을 B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혈흔 분석가들은 저런 어떤 형태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나타난 것이다 분석을 하고 한 거죠. 수학 문제 푸는 것과 저는 아주 맥락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학 문제도 사실은 물론 김세희 선생님처럼 그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네. 범인을 잡고 수학 문제를 푸는 분들도 있지만 이 수학 문제 풀 때도 육감적으로 잘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촉이 그렇죠. 유난히 발달돼 있는. 형사님들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왠지 범인인 것 같아 해가지고 맞히는 분도 있는데 야 사실 이거 보니까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근데 정말 혈흔 분석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혼자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요. 화면에서 봤었던 그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혈흔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풀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면 사실은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혈흔 분석가가 혈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범인을 찾아내거나 완전히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때는 2011년 대구의 한 주택가. 5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네. 집주인이 보고 신고를 했죠. 그런데 50대 남성의 목에는 피, 혈흔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수사 끝에 자살로 종결합니다. 네. 하지만 이때 나타난 혈흔 분석가. 주변의 그 피의 혈흔을 검색하고 나서 이 혈흔은 저항을 통해서 나타난 날아간 혈흔이다. 그리고 그 각도, 방향, 분포도를 조사해서 범인은 집주인. 그래서 범인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집주인이
본인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와, 자살로 위장을 했는데 그 혈흔으로 그거를 밝혀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 사인, 뭐 삼각함수, 또 거기다 또 뭐였어요? 기하, 이런 수학적 용어가 갑자기 이 혈흔 분석가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이 수학적으로 연결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미드에는 이런 게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삼각함수 나오면 안 볼 겁니다.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죠. 그거 나오니까. 미드에서는 이런 과정과 어떤 결과만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 이런 계산도 필요하고 그 수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인이 나오잖아요. 삼각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측면도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예, 밑에 있는 것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혈액 방울은 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혈액 방울이 저쪽에서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닥에 탁 묻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각도로 들어왔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로 이렇게 여러 방울을 하다 보면 한 점으로 모인다든가 어느 쪽으로 네. 이제 모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피가 튀었구나. 이 위치에서 피가 튀었구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을 예를 든다면 저기 알파가 보일 겁니다. 예. 바닥하고 나름 비행 방향하고 이루어진 각도. 저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현재 혈액이에요. 혈액에 날아오면 이게 대략 타원 모양이 되거든요. 예, 저렇게 밑에 보이는 혈은 평면도에서 보면 이런 타원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타원에는 긴 축과 짧은 축이 있습니다. 이걸 장축과 단축이라고 하는데 이 장축과 단축의 길이로서 저 알파를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측면도를 보면 저기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L과 W로. 예, 그래서 사인 알파가 바로 우리가 이제 빗변분의 높이라고들 흔히들 얘기하는데 사인 알파는 L분의 W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비행 각도, 바닥에 떨어진 피의 이 충격 각도라고 하는 충돌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과학 수사의 근본에는 수학이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혈흔 분석가뿐만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직업들도 충분히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 생각해 보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혈흔 분석가가 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참고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수사를 하는 과정도 있는데 네. 조금 전에 김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수학적 원리로 이 사람은 이렇게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뒤에 타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알았겠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 네. 결과적으로 혈흔 분석가는 재판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의 주체는 변호사 혹은 검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본 참고인의 말을 따르면 아니면 본 증인의 말을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학을 못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랬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학 수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TV를 보면서 아이들이 나 저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을 좀 하면 좋나요? 일단 국가수 같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과를 전공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심지어 심리학, 의학까지 전공해서 법의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법대를 나온 다음에 다시 의과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이과 전공을 한 다음에 다시 로스쿨을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어느 거를 전공해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명감, 그다음에 과학적이나 수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 개최하는 세계 과학수사 박람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유료나 무료로 운영하는 캠프도 있는데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체험을 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범인을 찾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런 토대로 하는 체험 활동을 해보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실질적으로 얻는 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아, 수학이 진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100번 얘기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해보고 정말 수학을 더 잘해야지만 범인을 금방 찾고 이러니까 굉장히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요, 혈흔 분석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그냥 옷에 묻어있는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수학을 기초로 해서 범인을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범죄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의 누명도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학이 하는 일이 정말로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 다가오는 여름방학에는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과학 수사에 대해서 좀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